진짜 고맙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. 나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은근히 속에서 뭔가 뜨끈뜨끈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참나를 되찾아드리는 리셋 코치 김필수입니다.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군가 관계에서 내가 뭔가를 해줬어요. 해줬는데 나는 뭐 별 기대 없이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난 딱히 뭐 기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서운하고 아쉬울 때 있죠. 뭐지?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,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뭔가 일을 하는데도 집중도 잘 안 되고, 그다음에 그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. 이런 불편한 감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20몇 년, 거의 30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. 오랫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해서 지금 본부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, 이분이 그 본부에 대해서는 인사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,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이렇게 순수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. 또 일은 또 굉장히 잘하세요. 아주 자기 일을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인데, 근데 이분이 어떤 후배가 있었어요. 20년 가까이를 같이 일했던 후배가 있는데, 이 친구가 일을 좀 잘 못해요. 이렇게 항상 고민해요. 야, 이거를 자르기도 그렇고,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도 하기는 하는데 일은 참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직접 데리고 있을 때도 잘 못하는 게 있었지만, 다른 부서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치는 거죠.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인사고과가 아주 최하점을 받았대요. 근데 이 회사의 규칙이 인사고과 최하점을 연속으로 2번 받게 되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이번에도 또 인사고과를 최하점을 받게 생긴 거예요. 야, 이 친구가 일을 좀 못하고 또 사람 관계도 잘 못하고 이런 건 있지만, 그래도 기본 성품은 착한데 그리고 처자식도 있고 가족을 또 책임져야 되는데, 야, 이 친구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나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, 자기가 이제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굉장히 심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너 이거 좀 잘해라, 할 수 있지, 이렇게 하면서 인사고과 점수를 바꿔가지고 이 친구가 회사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, 그리고 부서도 조금 더 이 친구가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서로 또 옮겨서 이렇게 배치를 해준 거예요. 그랬는데 물론 이 친구한테서 무슨 어떤 보답을 바라거나 무슨 인사를 듣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, 진짜 고맙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그냥 자기가 마치 너무 당연하게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룰루랄라 하고 다니더라는 거죠. 그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니까 은근히 속에서 뭔가 뜨끈뜨끈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. 뭐지? 내가 지금 굉장한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. 근데 이분이 명상도 꾸준히 하고,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이 명상과 뭐랄까 자기 개발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. 그러니까 온정주의라 그러죠.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배려해 준다고 했는데 기대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는 말도 듣고 싶어 하고, 그래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구나. 참 두 가지 다 어리석었다.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내 보내는 게 이 친구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내가 너무 온정주의적으로 생각을 했구나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했구나. 그리고 반성하고 이제는 마음을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신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이런 경우가, 이건 이제 한 본부장님의 경우인데, CEO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. 제가 최근에 코칭한 분도 이분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한 3년 정도 됐고, 본인 포함해서 직원이 8명인가? 그래요? 근데 이 업무도 많고 또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어떨 때는 업무가 몰려서
좀 늦게까지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스타트업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거 좀 양해를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. 그래서 막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그 회사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직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자기가 좀 덜 가져가더라도 직원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,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1년 이상 일하는 직원이 몇 명 없어요. 좀 하다 보면 나 못하겠다 이러고 그만두고. 왜 그럴까?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배려하고, 나는 직원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것만을 난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코칭을 받을 때도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리더십의 문제. 내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잘해줄 수가 있을까? 그리고 내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맞춰주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좀 장기 근속을 할 수가 있을까? 그 다음에 또 팀장 한 분은 팀장님은 아예 공공연하게 나는 여기 내가 이제 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그때까지만 여기 일하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그냥 아주 계산적으로 딱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거 아닌데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? 그리고 또 최근에도 어떤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고, 뭐 결혼을 앞둔 직원은 회사가 불안해서 아니 회사 불안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. 그런데도 뭐 자기 불안해서 더 오래 일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직원들이 나오더라는 거죠. 왜 그랬을까요? 이분이 코칭을 CEO 베이직 과정을 하셨는데 그 코칭 과정을 마치고 나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전에 비해서 매출이 뭐 많이 늘고 그런 거 아니에요. 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것도 매출이 줄어들어서 CEO 입장에서는 정말 참 안절부절 못하는, 사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? 지금 가뜩이나 직원들도 붙잡아야 되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급여는 줘야 되는데 직원들에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CEO 입장에서는 진짜 생각이 많은 거죠.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선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직원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자기는 직원들에게 별로 바라는 게 없다 라고 했죠. 굉장히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하는 영업을 직원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. 이거를 직원들이 성과를 내면 좋겠다. 그런데 자기 마음처럼 되나요? 그게 잘 안 되죠. 그리고 이 친구가 회사가 어려운데 늦게까지도 같이 일도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 되면 쌩 하고 나가버리고, 팀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좀 너무 계산적인 것 같고 그랬던 거죠.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. 직원들이 많이 달라졌나요? 직원들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직원들을 다르게 보게 됐죠. 뭐가 달라졌을까요?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자기가 할 역할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기대하는 게 너무 높다 보니까 계속 직원들이 뭘 잘 못하는 거, 안 하는 것만 자꾸만 보였다는 거죠. 근데 보면 자기는 자기 역할을 했느냐, CEO로서 내가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직원들이 뭘 바라는지 어떤 게 불편한지 그거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케어해 주기보다는 뭘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영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영업 담당자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대표에게 있는 거니까 대표가 좀 더 영업에 관심을 갖고 또 했었어야 됐고, 돈을 벌어오는 건 CEO가 벌어오는 건데 수주 받는 건 내가 다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했고, 정작 자기가 맡아서 또 처리해야 될 업무 부분도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.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제 할 일만 잘하면 되는데 다른 직원들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제 일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. 제가 다른 직원들을 뭘 어떻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면 되는데, 코치님께서 늘 얘기하신 게 믿고 맡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즐겁게 몰입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참 실천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
그렇게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응원하게 되고, 또 팀장님하고도 딜을 하려고 그랬대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적이야,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을 더 많이 주면은 더 열심히 일할 거야, 이런 식으로 자기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, 그냥 물어봤대요. 불편한 건 없냐,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, 그리고 대표로서 내가 바라는 건, 팀장님이 바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뭐 주식을 쉐어하고 뭐 지분이나 또는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. 그냥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,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화기애애하게, 대표님 제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협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바뀌었을까요?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. 그랬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었던 거죠. 오늘은 뭐 직장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만은, 자녀에 대해서도, 아내에 대해서, 남편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지는 거는 내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. 기대하고 있는 건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. 기대를 하지 말까요?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, 바라는 모습이 있죠.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바라는 모습이 왜 안 될까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거는 언젠가 될 거야, 믿는 거죠. 믿고 맡기고,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 줄 때 그런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더라는 거죠. 여러분, 답 되셨을까요? 내가 뭔가 서운한 게 있다면, 그리고 내가 뭔가 배신당했다는 느낌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서운함,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분이 내면에 이미 그런 게 갖춰져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,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일만 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대방도 그걸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 할 일을, 그러니까 CEO라면 CEO로서의 할 일을, 본부장이라면 본부장으로서, 가장이라면 가장으로서 자기 할 일을 즐겁게 하고,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고 맡기기만 하면 참 일이 술술 풀리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기대를 가져서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인의 일부터 집중해서 하고,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면 아주 편안하고 즐겁고 조화롭게 모든 일이 풀려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